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 싸우면 일단 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까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나와의 분노와 싸워 이긴 다음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즉, 분노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때때로 가장 큰 싸움이나 대결을 회피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갈등과 분쟁, 심지어 내면의 불화까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통해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힘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을의 낙엽이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앉듯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큰 소리나 강한 충격 없이 조용히 자리를 잡듯 우리도 갈등의 순간에 큰 소란이나 강력한 대립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자각과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평화는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느 날 바쁜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간단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순간의 분노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쩌면 나와 같은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이해의 순간들이 모여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서론에서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중요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와 대립의 화살을 회피하고 대신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원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좋은 승리는 싸움이 없는 승리이다. 무릇 가장 뛰어난 승리는 칼날을 교차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싸움 없이 승리하는 방법의 정수라 할 수 있지요. 고대 동양의 전략가들도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동료의 의견이나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제시하면 자연스레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접근은 바로 감정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혜란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깊은 공감 능력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빌려 설명해 보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꽃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의 해결도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강요된 해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나 정치적 대화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 일화에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접근은 큰 오해를 해결하고 두 그룹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최고의 승리는 저항 없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겨울이 봄을 맞이하듯 참된 승리자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도 평화의 손길을 내민다. 둘째, 분노는 당신을 향해 던진 불길한 화살과 같다. 당신이 그 화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저 멀리 떨어져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교통체증 속에서 길을 가다가 옆 차로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를 거의 긁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분노의 화살을 피함으로써 그날 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분노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 내부에 불을 지피고 마음을 태웁니다. 반면 분노를 회피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 그 화살을 피하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자기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불어오는 분노의 바람에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화라는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분노의 돌멩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창문을 깨뜨릴 수 없다. 셋째,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가장 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단순한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제 첫 반응은 분노와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면의 불안과 자존감 문제가 이러한 분노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로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대인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은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자연스럽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흙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 씨앗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도 적절히 다루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폭풍우를 마음의 조타수로 헤쳐나가는 자, 그가 바로 자신의 바다에서 진정한 선장이다. 내면의 화산이 분출할 때 그 용암을 지혜의 바위로 굳히는 자, 그는 자기 자신과의 최고의 싸움에서 승리자이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언뜻 보기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적인 승리를 넘어서 내적인 성취와 균형을 이루는 깊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감정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볼까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노가 마치 불길한 화살처럼 당신을 향해 날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무력화시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동료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면의 분노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도한 결과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진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대화와 이해, 공감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 싸우면 일단 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까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나와의 분노와 싸워 이긴 다음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즉, 분노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때때로 가장 큰 싸움이나 대결을 회피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갈등과 분쟁, 심지어 내면의 불화까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통해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힘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을의 낙엽이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앉듯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큰 소리나 강한 충격 없이 조용히 자리를 잡듯 우리도 갈등의 순간에 큰 소란이나 강력한 대립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자각과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평화는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느 날 바쁜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간단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순간의 분노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쩌면 나와 같은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이해의 순간들이 모여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서론에서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중요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와 대립의 화살을 회피하고 대신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원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좋은 승리는 싸움이 없는 승리이다. 무릇 가장 뛰어난 승리는 칼날을 교차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싸움 없이 승리하는 방법의 정수라 할 수 있지요. 고대 동양의 전략가들도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동료의 의견이나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제시하면 자연스레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접근은 바로 감정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혜란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깊은 공감 능력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빌려 설명해 보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꽃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의 해결도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강요된 해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나 정치적 대화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 일화에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접근은
큰 오해를 해결하고 두 그룹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최고의 승리는 저항 없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겨울이 봄을 맞이하듯 참된 승리자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도 평화의 손길을 내민다. 둘째, 분노는 당신을 향해 던진 불길한 화살과 같다. 당신이 그 화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저 멀리 떨어져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교통체증 속에서 길을 가다가 옆 차로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를 거의 긁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분노의 화살을 피함으로써 그날 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분노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 내부에 불을 지피고 마음을 태웁니다. 반면 분노를 회피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 그 화살을 피하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자기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불어오는 분노의 바람에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화라는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분노의 돌멩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창문을 깨뜨릴 수 없다. 셋째,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가장 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단순한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제 첫 반응은 분노와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면의 불안과 자존감 문제가 이러한 분노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로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대인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은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자연스럽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흙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 씨앗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도 적절히 다루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폭풍우를 마음의 조타수로 헤쳐나가는 자, 그가 바로 자신의 바다에서 진정한 선장이다. 내면의 화산이 분출할 때 그 용암을 지혜의 바위로 굳히는 자, 그는 자기 자신과의 최고의 싸움에서 승리자이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언뜻 보기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적인 승리를 넘어서 내적인 성취와 균형을 이루는 깊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감정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볼까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노가 마치 불길한 화살처럼 당신을 향해 날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무력화시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동료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면의 분노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도한 결과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진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대화와 이해, 공감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 싸우면 일단 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까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나와의 분노와 싸워 이긴 다음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즉, 분노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때때로 가장 큰 싸움이나 대결을 회피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갈등과 분쟁, 심지어 내면의 불화까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통해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힘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을의 낙엽이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앉듯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큰 소리나 강한 충격 없이 조용히 자리를 잡듯 우리도 갈등의 순간에 큰 소란이나 강력한 대립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자각과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평화는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느 날 바쁜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간단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순간의 분노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쩌면 나와 같은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이해의 순간들이 모여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서론에서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중요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와 대립의 화살을 회피하고 대신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원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좋은 승리는 싸움이 없는 승리이다. 무릇 가장 뛰어난 승리는 칼날을 교차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싸움 없이 승리하는 방법의 정수라 할 수 있지요. 고대 동양의 전략가들도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동료의 의견이나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제시하면 자연스레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접근은 바로 감정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혜란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깊은 공감 능력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빌려 설명해 보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꽃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의 해결도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강요된 해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나 정치적 대화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 일화에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접근은 큰 오해를 해결하고 두 그룹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최고의 승리는 저항 없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겨울이 봄을 맞이하듯 참된 승리자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도
평화의 손길을 내민다. 둘째, 분노는 당신을 향해 던진 불길한 화살과 같다. 당신이 그 화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저 멀리 떨어져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교통체증 속에서 길을 가다가 옆 차로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를 거의 긁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분노의 화살을 피함으로써 그날 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분노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 내부에 불을 지피고 마음을 태웁니다. 반면 분노를 회피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 그 화살을 피하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자기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불어오는 분노의 바람에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화라는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분노의 돌멩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창문을 깨뜨릴 수 없다. 셋째,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가장 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단순한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제 첫 반응은 분노와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면의 불안과 자존감 문제가 이러한 분노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로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대인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은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자연스럽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흙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 씨앗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도 적절히 다루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폭풍우를 마음의 조타수로 헤쳐나가는 자, 그가 바로 자신의 바다에서 진정한 선장이다. 내면의 화산이 분출할 때 그 용암을 지혜의 바위로 굳히는 자, 그는 자기 자신과의 최고의 싸움에서 승리자이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언뜻 보기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적인 승리를 넘어서 내적인 성취와 균형을 이루는 깊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감정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볼까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노가 마치 불길한 화살처럼 당신을 향해 날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무력화시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동료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면의 분노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도한 결과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진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대화와 이해, 공감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